어린이 세계추리 명작 시리즈 아르센 류팽, 모리스 르블랑 지음, 이혜영 그림, 구기라이. 아르센 류팽 대 헐록 숑즈. 헐록 숑즈. 모리스 르블랑은 아서 코난 도일의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셜록 홈즈를 등장시켜 류팽과 대결하게 한다. 그런데 아서 코난 도일이 캐릭터 사용을 거절하여 헐록 숑즈로 수정하여 등장시킨다. 도트렉 남작의 상속자들은 앙리 마르텐가에 있는 저택에서 경매를 통해 매각할 가구를 전시했습니다. 남작의 가구들은 예술적 가치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방 한가운데는 경찰관 2명이 서서 지킬 만큼 귀중한 물건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검붉은 벨벳 받침과 투명한 유리덮개 안에 보관된 푸른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크기도 크거니와 그 청명한 순도와 화려한 광채, 특히 맑은 물에 하늘이 비친 것 같은 오묘한 푸른빛을 띄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다이아몬드 반지의 경매는 두루오 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가격 경쟁은 어마어마했습니다. 25만 프랑으로 값이 치솟자 두 사람만이 경합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금융업자이자 금관계의 황제 헤르슈만과 다이아몬드와 보석 소장품으로 명성이 자자한 미국인 재력가 크로종 백작 부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번갈아가며 가격을 높여 불렀습니다. 숨막히는 경합 끝에 백작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30만 5천 프랑. 사람들은 헤르슈만을 바라보며 더 높은 가격을 부르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헤르슈만은 꿈쩍도 안 하고 경매장 직원이 소리 없이 가져다 준 쪽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흐른 후 경매 진행자가 30만 5천 프랑의 낙찰을 알리는 망치를 내려쳤습니다. 그때 경매장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가니마르 경감이 한 경매장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헤르슈만 씨에게 쪽지를 전달한 게 자네 맞지? 예. 누가 쪽지를 전하라고 했나? 어떤 부인이 부탁했습니다. 그 부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 아, 저기 계십니다. 보라색 옷을 입고 베일을 두르신 저분입니다. 가니마르 경감은 서둘러서 출입구 쪽으로 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니마르 경감이 막 달려가서 잡으려는데 출입구 앞에 있는 넘치는 인파로 길이 막혔습니다. 그 바람에 문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니마르 경감은 다시 경매장으로 돌아와 헤르슈만에게 그 쪽지에 관해 물었습니다. 헤르슈만은 주저하지 않고 쪽지를 건넸습니다. 쪽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푸른 다이아몬드는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도트렉 남작을 기억하십시오. 쪽지를 본 헤르슈만이 중간에 마음을 접는 바람에 크로종 백작 부인이 푸른 다이아몬드 반지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뒤 그 푸른 다이아몬드 반지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8월 10일 저녁, 크로종 백작 부부는 손님을 초대하여 모두 응접실에 모였습니다. 백작 부인은 피아노를 치기 위해 손가락에서 반지를 여러 개 빼어 옆에 있는 작은 받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중에 푸른 다이아몬드 반지도 있었습니다. 백작은 자기 사촌인 앙델 형제와 백작 부인의 절친인 드레알 부인과 함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백작 부인은 오스트리아 영사인 블라이셴 부부와 함께 남아서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백작 부인이 탁자 위에 놓인 등불을 끄고 블라이셴 영사는 피아노 위에 놓인 등불을 껐습니다. 한순간 응접실 안은 컴컴해졌습니다. 블라이셴 영사가 얼른 초에 불을 붙인 후 세 사람은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도착한 백작 부인은 반지들을 응접실에 두고 왔다는 걸 깨닫고
하녀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하녀는 반지들을 가져와 벽난로 위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백작 부인은 특별히 반지들을 확인하지 않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백작 부인은 푸른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백작 부인은 허겁지겁 남편에게 달려가 푸른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틀림없이 블라이셴 영사가 범인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백작은 경찰에게 신고했고 경찰은 곧바로 비밀리에 수사에 들어가 블라이셴 영사가 반지를 팔거나 외부에 넘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며칠 후 블라이셴 영사가 크로종 성을 떠난다고 알려왔을 때 가장 먼저 영사의 짐을 수색하였습니다. 영사가 항상 열쇠를 두려고 갖고 다니는 작은 가방 안에 가루비누가 든 병이 있었는데 바로 그 병 안에서 반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블라이셴 영사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지만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 반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 반지를 훔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이 반지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블라이셴 영사는 크로종 백작이 꿰수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작은 매우 난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인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백작 부인과 오랜 대화를 나누면서 이혼하라고 강력히 권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백작이 앙심을 품고 제가 떠나기 직전에 그 반지를 병 안에 넣어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 달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작 부부는 파리 경찰청에 이 사건을 해결해 줄 만한 능력 있는 형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가니마르 경감이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가니마르 경감은 3일 동안 크로종 성과 정원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운전기사, 정원사, 근처 우체국 직원 등과 오랫동안 면담하고 블레이셴 영사 부부나 백작의 사촌 앙델 형제, 드레얼 부인이 머물던 방을 조사했습니다. 일주일 뒤 가니마르 경감은 백작 부부에게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냈습니다. 내일 금요일 오후 5시 두 분 모두 부아시 당글레가에 있는 테 자폰의 찻집으로 와주시길 바람. 가니마르 경감. 금요일 5시 정각. 백작 부부와 가니마르 경감은 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한쪽 테이블에는 가니마르 경감 말고도 두 사람이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니마르 경감이 이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베르사유 고등학교 교사 제르부아 씨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아르센 리팽이 이분께 50만 프랑을 훔쳐갔죠. 그리고 이분은 도트렉 남작 부인이십니다. 그리고 몇 분 후 DV 치안국장이 도착했습니다. 가니마르 경감, 무슨 일로 여기에 오라고 한 것인가? 중요한 일인가? 다웨지 형사와 폴랑팡 형사도 근처에서 보았네. 아주 중요합니다, 국장님. 1시간 안에 제가 맡은 최근의 모든 사건을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가니마르 경감은 한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블라이셴 영사는 반지 절도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자 뒤두이 국장과 크로종 백작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자신만만한 가니마르 경감은 먼저 크로종 백작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절도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백장님 댁 손님 3분이 크레시 마을로 갔습니다. 2분이 크레시 전투 유적지를 둘러보는 동안 나머지 1분은 급히 우체국에 가서 작은 상자를 소포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100프랑이라고 적었죠. 크로종 백작은 이상할 게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상하다는 말입니까? 소포를 붙일 때 자신이 본명 대신 루소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소포 수신인은 파리에 사는 부루씨였습니다. 그리고 부루씨가 소포를 받자마자 그날 저녁에 이사했고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소포는 바로 푸른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소포를 붙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드레얼 부인입니다. 백작 부인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내 친구인 드레얼 부인을 의심한단 말씀인가요? 그 친구는 절대로 그런 일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드레얼 부인이 자신에 관해서 부인께 한 말은 전부 거짓입니다. 그래요. 얘기가 아주 재미있네요. 하지만 만약 드레얼 부인이 반지를 훔쳤다면 그 증거라도 있단 말인가요? 혹여나 훔쳤다고 해봐요. 그걸 왜 다시 블라이신 영사의 가방에 숨겼을까요? 그 대답은 드레알 부인이 해줄 겁니다. 우선 제가 수사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3일 전에 신문을 보다가 보리바주 호텔에 묵고 있는 외지인 명단 중에서 드레알 부인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보리바주 호텔로 달려가 호텔 지배인에게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찾던 드레알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드레알 부인은 이미 호텔을 떠난 뒤였고 그녀가 호텔을 떠나면서 자기 주소를 파리 콜리제가 3번지라고 남겼죠. 그저께 그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레알 부인이 아니라 그냥 레알 부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레알 부인은 다이아몬드 중개업을 하며 종종 집을 비운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마침 어제 레알 부인이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보석을 구하려는 사람이 보낸 심부름꾼이라고 저를 소개한 다음 구매자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약속 장소입니다. 폴랑팡 형사가 휘파람 소리로 신호를 보내자 가니마르 경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자, 모두 옆방으로 가 계십시오. 그리고 국장님은 여기 남아 계십시오. 금발의 여인이 들어올 것입니다. 금발의 여인이라고? 자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아르센 르팽의 공범인 그 베일에 가려진 금발 여인 말입니다. 국장님, 그 금발 여인이 우리 소나기에 있습니다. 조금 후 한 여자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치며 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니마르 경감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왜 나가려고 하는 거죠? 부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 여기 있으세요. 저한테 왜 이러는 거죠? 나가게 해주세요. 여자는 옆에 있던 의자에 쓰러지듯 앉더니 체념하듯 말했습니다. 대체 뭘 원하는 거죠? 약속하신 그 다이아몬드 반지는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있을 텐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푸른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고 싶다고 하자 적당한 것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가니마르 경감은 가방에서 조그만 봉투를 꺼내 거기에 든 머리카락을 집어서 내밀었습니다. 이건 앙투아네트 브레아의 머리카락입니다. 남작이 죽을 때까지도 손에 쥐고 있던 것입니다. 이 머리카락과 당신의 머리카락 색깔이 아주 똑같지 않습니까? 여자는 가니마르 경감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니마르 경감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은 향수병 2개입니다. 쉬잔 양이 금발의 여인이 사용하던 향수 냄새와 같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병 중 하나는 크로종 성에서 드레알 부인이 묵었던 방에 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 보리바조 호텔에 묵었을 때 쓰던 것이죠.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금발의 여인이라니요. 또 크로종 성은 무슨 얘기입니까? 가니마르 경감은 대답하는 대신 테이블 위에 종이 4장을 늘어놓고 말했습니다. 여기 종이 4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앙투아네트 브레아의 글씨체, 다른 하나는 푸른 다이아몬드 경매장에서 헤르슈만 남작에게 건네준 쪽지에 남긴 어느 부인의 글씨체,
또 다른 하나는 크로종성에 묵었던 드레알 부인의 글씨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당신이 보리바조 호텔 카운터에 남긴 이름과 주소를 쓴 글씨체입니다. 이 4개의 글씨체를 비교해 보십시오. 모두 똑같습니다. 대체 이게 다 뭐란 말이죠? 정신이 어떻게 되셨군요. 이건 말입니다, 부인. 류팽의 공범자인 금발의 여인이 바로 당신이란 얘기입니다. 가니마르 경감은 과장된 몸짓을 하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옆방의 문을 활짝 열어젖혀 제르부아 씨와 도트렉 남작 부인, 크로종 백작 부인에게 여자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여자를 보고는 금발의 여인도 앙투아네트 브레아도 드레알 부인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가니마르 경감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이 빠진 채로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추리한 결과가 모두 틀렸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뒤두이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레알 부인에게 정중히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단단히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부디 잊어주시길 바랍니다. 뒤두이 국장은 이어 가니마르 경감을 노려보았습니다. 가니마르 경감, 자네의 추리와 증거는 한심하기 짝이 없네. 조금 전 이 부인에게 한 행동은 경솔하기까지 했어. 이 일은 나중에 내 방으로 와서 해명하도록 하게. 뒤두이 국장이 막 자리를 뜨려는 순간 레알 부인이 갑자기 가니마르 경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가니마르인가요? 그렇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건 당신에게 온 편지로군요. 오늘 아침에 레알 부인 댁 쥐스테인 가니마르 씨 앞이라고 쓴 이 편지 봉투를 받았어요. 전 누가 장난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걸 보낸 사람은 우리의 약속을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가니마르 경감은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면서 당장이라도 그 편지를 가로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하는 수 없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금발 여인과 리팽 가니마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씨 나쁜 가니마르가 아름다운 금발 여인을 괴롭히려 했고 착한 리팽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착한 리팽은 악당 가니마르가 금발 여인과 닮은 여인을 추적하면 이보다 더 재미있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악당 가니마르가 매일 아침 읽는 신문기사, 진짜 금발 여인이 보리바주 호텔에 일부러 놓아두고 온 향수병, 진짜 금발 여인이 호텔 카운터에 남긴 레알 부인의 주소와 이름,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니마르 경감님, 덕분에 정말 짜릿하고 재미있는 모험이었습니다. 훌륭한 뒤두이 국장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세요. 아르센 리팽. 가니마르 경감은 편지를 읽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거의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녀석이 모든 걸 꿰뚫고 있었다니. 내가 크로종성에서 향수병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도대체 녀석이 어떻게? 뒤두이 국장은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가니마르 경감에게 힘내라는 말을 전하고 레알 부인과 함께 방에서 나갔습니다. 10여 분의 시간이 흐른 뒤 크로종 백작이 가니마르 경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결국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왔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조사로 금발 여인이 모든 사건의 범인이고 리팽이 배후에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성과죠. 하지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네요. 오히려 헷갈립니다. 금발 여인은 푸른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치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정작 다이아몬드 반지는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또 그것을 나중에 훔쳐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렸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실 테죠.
제 생각에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백작이 망설이자 백작 부인이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감님 다음으로 리팽을 꼼짝 못하게 만들 실력자가 한 명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니마르 경감님, 우리는 유명한 영국 탐정에게 이번 사건을 의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니마르 경감은 당황하는 기색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부인. 이 가니마르가 리펜과 맞서 싸우기에는 능력이 모자랍니다. 그렇다면 헐록 숑주는 과연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거의 가능성이 없죠. 어쨌든 경감님도 도와주시겠죠? 물론입니다, 부인. 결과야 어떻든 저 역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영국 탐정의 주소를 아시나요? 예, 런던 베이커가 219번지입니다. 그날 저녁 크로종 백작 부부는 블라이셴 영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한편 헐록 숑주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발송됐습니다.